자, 여러분, 오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3분이라서 조금 3분 정도 늦었네요.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서울의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라서 아마도 식사하시고 잠깐 이렇게 주변 한 바퀴만 돌아보셔서도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공식적인 개회식을 지금부터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를 찍어주시는 분들 멋있게 찍어주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개회식을 시작하겠는데요.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개회식 첫 순서로 이사장이신 홍성걸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게 포디움은 좁은데 마이크는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올라온다고 음악 나오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은 아버지께서 설립하시고 사실은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지시하셔가지고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만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이 올해로 꼭 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인사 말씀을 자료집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갑자기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모두들 기뻐하셨을 텐데요. 저는 특히 남다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게 단순한 문학 작품의 우수성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한국어의 세계화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고려대학교의 한국어문화연수부, 그 당시에는 민족문화연구소 내에 설치했습니다만은 설치하셔서 한국어만 가르쳐도, 한국말만 가르쳐도 먹고 사는 시대 온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끝날 줄 모르던 그런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처럼 아름다운 주말에 집안일이나 혹은 사회적인 일로 많은 바쁘신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행사도 많았죠.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보셨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국제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만 인파가 엊그저께 이곳에 몰려와서 아름다운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문화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지난 1982년에 설립자이신 선친이시죠. 가서 홍일식 교수께서 처음에 학계에 내놓은 개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늘 이 문화영토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왜 문화영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발표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화영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아직도 물론 초창기입니다만은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화와 영토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경계를 근본으로 하고 그 안에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치적 영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토는 전쟁이나 갈등의 항상 씨앗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또 아랍 전체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도 사실상 영토 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영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배타적인 열린 개념으로서의 문화와 폐쇄적인 공간으로서의 영토가 만난 문화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생소하고 매우 상충되는 느낌이 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70년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니셨습니다. 물론 일로 다니셨죠, 대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를 가더라도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동경이나 뭐 이런 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오랫동안 뭐 유럽이나 혹은 중남미를 갔다가 오시게 되면 대개 동경에 들리셔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 오시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워낙 고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이런 여기저기 다니다가 참 힘들고 지쳐서 오는데 동경에만 오면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가라앉고 기분도 가라앉고 좋아지고 편안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일본이 우리 뭐 요새 친일파 뭐 반민족 행위자라서 뭐 난리인데 도대체 일본에만 오면 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을 하시게 됐고요. 그냥 다만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음식과 문화적 동질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981년 2년경에 중남미를 다녀오시던 중에요. 지금이야 뭐 중남미 여행이 일반화됐습니다만은 미국 LA에 들려서 며칠 묵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 교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를 보셨는데 그 LA 폭동 때 한인 교포 사회가 아주 초토화가 됐죠. 굉장히 약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전혀 이 한인업소가요, 약탈당하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을 만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들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돈이 없으면 그냥 훔쳐가기도 하고 그냥 뭐 거저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그냥 뭐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어주면서 가서 이 집에 부모님이나 애들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흑인들이 평소에 그 집에 와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물건 집어가고 하던 그 흑인들이 오히려 자기 가게에 와서 자기 가게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세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의 전통적 효사상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세계 평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철학, 가치의 세계화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학술회의 주제로 삼고 있는 문화 영토론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국 직후에 당시 소장직을 맡고 계셨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내에 영토문제연구실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 영토를 주제로 학술회의도 개최하고요. 학술지도 한 2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30만 어휘가 넘는 세계 최대의 중한대사전 편찬 작업을 한참 진행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력이 없어서 이 문화 영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연구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려대학교 총장을 제13대 총장을 맡게 되셨고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문화 영토를 계속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직하신 후에 이 점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 겨울연가나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이 문화영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는 이 문화영토에 대한 연구를 후학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류, K-컬처라고 하죠. Korean Wave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 현상을 이미 아버지는 1982년도에부터 문화영토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실상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5주년을 창립 5주년을 맞는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을 지난 2019년에 설립하셨습니다. 뭐 중략 좀 길어지니까 중략을 하고요. 오징어 게임이나 미나리 같이 호평을 받고 있고 또 BTS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적인 팬덤을 지금 형성하는 것을 보통 한류의 확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한류의 어떤 한국 문화의 우수성만을 요새 국뽕이라고 그러죠. 저 우수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침투 현상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신 문화 영토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범세계적 문화 영토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은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내포한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궁극적인 영향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후학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앞으로도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가칭 사단법인 문화영토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우리 학계의 문화영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류가 정점을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 연구원은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인이 늘어날수록 문화 국수주의나 혐한 현상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한류의 상승세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항상 강조해 오신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연구원은 한류가 정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한류에 대한 도전과 한계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설립자이신 가석휘 홍일식 박사님의 서거 1주기를 맞아서 추모의 마음도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계절에 주말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연구원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설립자의 서거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신 국내외 여러 학자님, 교수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끝으로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홍일식 총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홍 총장님을 추모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 내빈들을 모두 다 이렇게 모셔서 한 말씀씩 듣는 게 다 예의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상 한 두 분만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복회장이신 이종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축사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마 고인이신 홍희칙 선생님을 제가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에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당 기념사업회라고 저희 할아버지의 기념사업회인데 조그만 기념사업회입니다. 네, 그 기념사업회의 회장님을 홍희식 회장님을 모시기로 하고 제가 한번 여론이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서 사실은 뵀습니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이 양반이 기념사업회를 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려대학교 재직하는 것보다 조금 짧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랜 동안 저희 기념사업회를 해주셨는데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 1년 되고 우당 기념사업회를 떠나신 지 수년 됐지만은 빈자리가 너무 이렇게 현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2019년에 3.1문화재단에서 저에게 그동안에 기념사업회 잘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격려의 뜻으로 저에게 5천만 원을 줘서 제가 이 돈은 제가 쓰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당상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우당상은 우당의 무슨 정신을 잇는다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그 상을 제가 재작년에 홍희식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다들 얘기가 저기 수고하셨으니까 오랫동안 16년간 수고하셨으니까 주는 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바로 문화영토적 그런 개념에서 제가 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조금 좀 무지합니다. 문화라는 거는 인터내셔널이에요. 국제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런데 영토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영토라는 건 내셔널입니다. 조금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있는 것이 영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과 내셔널이 접합하는 것 굉장히 조금 막 홍성근 선생님 생소하다고 그러는데 생소하죠. 하나는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하나는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온전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 개념 자체가 충돌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는 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당이라는 분이 나중에 지금 홍 선생이 날 보고 내가 우당 기념사업회를 맡은 까닭이 있어 그러지. 왜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그 양반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주 보수적인 가치가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남이 짐작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뛰어넘는 그걸 진보적이랄까요? 혁신적이랄까요? 그런 면도 양쪽 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우당 기념사업회를 맡으면서 우당 기념사업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문화영토연구원을 만드셔서 오늘날 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고 이분의 생각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영토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홍성걸 교수님이 가장 아버님의 뜻을 제일 많이 잘 아실 테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홍익식 선생님 전부 이렇게 유관한 분들이니까 그분의 생각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영토라는 것이 이런 한국적 현실에서는 가장 값진, 가장 빼어난 이 어떤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벌써 한반도조차도 차지 못하는 반쪽 알인데, 우리는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간 경제력을 가지고, 어제는 또 무슨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이런 무한대로 이렇게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한국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문화 영토를 압축해 놓은 이런 국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문화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더 많은 이런 생각, 더 많은 인재 이것을 키워내서 우리나라 전역이 좀 더 이렇게 활력 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이 5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또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빈의 인사 말씀은 고려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정진택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20대 총장, 제20대 총장 정진택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익식 총장님께서는 평생을 고려대학교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아니라 제13대 총장으로서, 그리고 민족문화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민족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총장이니까 한참 선배 총장님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93년에 학교에 부임했을 때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익식 총장님이 총장 시절에 제가 2년 뒤 95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례를 우리 총장님께서 봐주셨습니다. 그 덕에 그때 제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교육 큰 사람 만들기 운동, 소위 박큰사 운동입니다. 6월 15일에 취임하신 다음에 10월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단순히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되고 큰 사람을 만들어내야지만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른교육 큰 사람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 주제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주제에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효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의 그 모임을 효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함께 모셔서 하는 행사를, 첫 번째 행사를 강원도 고성에서 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그곳에서 했고, 그 이어서는 피닉스 파크에서 계속 했는데,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기도 했고, 또 신입생과 학부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효사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더 어떻게 보면 저도 공과대 교수입니다만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정신적인 것이 좀 퇴보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 고려대학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수단이 문화영토연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공학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류를 위한 또 미래를 위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문화영토연구원의 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 홍리식 총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되었고 해서요.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홍 총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담아 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짧게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던 분들은 아마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음 좀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도왔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나가시게 돼서 아주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 그동안 그 인터뷰하셨던 내용이나 또 그다음에 책에서 글을 쓰셨던 내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쭉 보시면은 아마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또 그리워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럴 때마다 선이 말썽이죠. 잠깐만 기다리시면 죄송합니다.
50년 전 국군이 기울던 구한말에 타격이 아닌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해 이 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순수 민간 주체의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 개혁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근의 엽기적 사건들로 도덕적 실정을 염려하는 인간 회복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대학이 바른 교육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오후 대학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 선언을 발표하고 일반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의 원천이 되고자 한다. 바른 교육 큰 사람 만들기를 주창한 바 있는 고려대학교 홍일식 총장과 함께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나누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열성적인 우리 15만 국민들이 각계 각층에서 설성 수고를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15만 교육을 제가 국민들에게 공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대학교의 차원이 아니고 시대의 가져오시는 문제다. 우리가 서양을 배우던 그것들에다가 우리적인 가치, 과거에 부정했던 것, 그 부정했던 것을 다시 부정하는 부정의 부정을 긍정하자. 그거를 전복을 지켜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전통 문화 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로서 괜찮다는 거지 완성품으로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완성품의 원자재를 어떻게 다루고 작품을 만드느냐는 것은 오늘날 이해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재생산적으로 그런 것을
심지어 교육가로서 해가로서 행정가로서 또 사상가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결코 정치나 경제나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선도할 수 있는 문화 대국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홀식 총장님께서 그동안 지켜오셨던 어떤 학문적인 열정이나 또 그런 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한국 문화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여러한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개회식을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후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